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장희선입니다. 국내 증시가 파란불을 켠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소폭 상승한 이후로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론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주가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며 시장은 계속해서 혼조세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는 한옥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한옥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옥석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최근의 장세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의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뚜렷한 주도주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대상을 갖다 미리 선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2차 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각 국가들은 바로 ESG, 친환경 산업을 일단 급격하게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전기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전기차 시장 판매가 2030년, 2035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이 SK 이노베이션에 10조 원 규모의 일단은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2차 전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종목군의 매수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종목군뿐만 아니라 또 어떤 종목군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10월 21일 예정된 누리호 발사건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정세가 중요한 것이고, 군사적 위성이라든지 또는 통신 위성이라든지 과학 위성이라든지 우주 항공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빈 터플러는 사실상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지식, 이 세 가지가 부를 갖다가 일단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죽해서는 미국도 규제하고 중국도 규제하고 한국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돈으로 일단 많은 이익을 갖다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엘빈 토플의 말이 맞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서도, 실물 공간에서도 바로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주 항공주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대선이 누구로 결정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종목군이 유리할 것인가, 누가 됐을 때 어떤 종목군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되겠죠. 또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짐작할 수 있는,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지않아서 닥칠 그러한 대상이 무엇인가, 이슈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이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 수혜주가 무엇일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수혜주는 치료제, 그 다음 리오프닝주, 그러니까 컨택트 가는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조목군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조목들은 많이 반영됐고 또 어떤 조목들은 채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조목들이 더 유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소 70% 이상은 돼야 된다. 접종률이 최소 70% 이상은 돼야 된다. 왜 그러는가?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캐나다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접종을 갖다가 먼저 했던 그런 국가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바로 일단 수치라고 일단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70% 이하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필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접종률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다 보면 70%를 넘어가겠죠. 그 넘어간다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갖다가 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일단 차근차근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로 접종률은 높아질 것이고 그 접종률의 시기가 70%를 넘어갈 시기에 맞물려서 위드 코로나를 갖다 맞게 되는 것이니까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성인은 80%, 고령층은 9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고령층이 90% 이상 돼야 그래도 일단 이제 안도감을 갖다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변이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일단 이제 확산되고 그다음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조금 안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갖다 여러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라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연다고 해서 우리가 안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써야 되는 겁니다. 위드 마스크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델타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 나타났다. 그래서 확산이 심화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향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 대응 체계가 일단 감당 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료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부는 병상을 갖다가 빨리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 자체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규제 상태에서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규제 상태가 진행되면은 사실상 경제도 일단 침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경제가 지금 현재 꺾일 조짐이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를 갖다 끌어당기겠죠?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일단 치솟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그만큼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둔화되겠죠.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인데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소비라는 거는 거죠. GDP 자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경제의 척도를 일단 보는데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재정 지출 플러스 일단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무역 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비가 일단 증가를 해야 GDP도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비가 지금 이제 만약에 위축된다면은 GDP는 일단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소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은 소비가
내지 한 70, 한 2, 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산형 물가가 너무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불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긴축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상태가 왔느냐? 물가 올라가느냐? 엄청나게 양적 자금을 갖다가 풀어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주가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상황의 재미라는 그 델타 바이러스의 만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갖다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일단 지금 이제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갖다 갖기 위해서 필수 조건을 갖다가 지금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겠죠. 지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태까지 가버리면은 지금 위드 코로나는 일단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접종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갖춰져야 되는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전 준비가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일부 들었지만은 돼야 되는데 이 접종률을 갖다 최대한으로 일단 높여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전과세가 더뎠습니다. 근데 이 접종률이 일단 최대한 높여야 된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1차 접종률이 최소한 일단 70%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백신 공급이 지금 현재 안정돼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갖다가 다른 국가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가 할 준비를 갖다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접종률은 앞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시기에 따라서 다른 수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1% 이상씩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이상. 뭐 또 빠르면 더 이제 증가 속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또 방역을 통한 통제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된다. 뭐 일단은 확진자도 그렇지만은 이 방역을 갖다가 하면서 통제 가능한 수준, 방역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의료 대응 체계도 더욱더 강화된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이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이 대응 체계가 강화되지 못한 국가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를 갖다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국민도 일단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또 일단 모임의 기준도 일단 잘 지키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예방 접종률과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1차 접종률이 9월 8일 기준입니다. 61.8%. 61.8%를 한꺼번에 해서 치죠. 그죠? 그럼 접종 완료율은 37.2%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일단 이제 10일 기준으로 10시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63.9%가 되어 있습니다. 63.9%로 높아졌어요. 일단 이제 접종률이 일단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는 70% 일단 이제 달성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 접종 완료율도 보니까 38.6%.
이렇게 지금 현재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해서 접종률이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그 기준치를 갖다 향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조건을 갖다가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좀 더 빨리 생각보다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 달성 목표가 이제 있는데 추석 전에 1차 접종률이 70%를 갖다 이루자. 추석 전에. 추석이면 이제 일주일 남아 있는 상태 있고 뭐 연휴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조금 뭐 연휴가 끼어 있으면 좀 느려지긴 하겠지만은 1차 접종을 갖다가 잘하면 이렇게 가면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1% 이상씩 이렇게 일단 이루어진다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또 10월 말에 접종률 완료율이 70%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 말 경우에는 지금 37.2%인데 지금 가까이 일단씩 증가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1차 접종이 높아지면 일단 2차 접종을 일단 수주 후에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단 이렇게 완료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 필수 조건을 갖다가 이 시기가 되면은 충족을 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10월 말이 일단 충족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10월 말이 충족이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은. 그래서 최근에 일단 이제 백신 수급이 차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넉넉 잡아서 본다면은 10월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접종을 갖다 하고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일단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게 약 한 2주 정도를 일단 우리가 보는 겁니다. 2주 정도. 그렇게 보면 10월 말을 갖다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2주면은 11월 중순 이때쯤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같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중순쯤이면은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중순 위드 코로나가 일단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변이 없을 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뭐 델타 바이러스 같은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가지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린다. 이러면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코로나 규제로 사회적,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갖다가 정부가 일단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10월 말 계획을 갖다 발표해야 될 그런 입장이겠죠. 정부도 가능한 한 이런 위드 코로나를 갖다 빨리 일단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모임을 가지더라도 마음대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또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일단 고사 위기에 있는 상태에 있고, 빨리 풀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조건이 충족돼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능한 한 정부도 빨리 풀려고 일단 애를 쓰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제 공존의 시대를 갖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스크는 필연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결국 11월 중순경에 위드 코로나가 일단 이제로 전환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1월 중순이면은 지금이 이제 추석 전 일단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이 이제 지나면은 9월 후반이 되죠.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일단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11월 중순에 일단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정부에서 또 질병본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11월 중순에 이쯤에는 가능하다, 또는 10월 초순에는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계획하여서 지금 현재 이 기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 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중순에 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1월 중순에 가서 위드 코로나를 갖다 열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는 꺾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심을 우리가 갖는 것은
미리 사전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두고 매매를 갖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디데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디데이가 있다면은 그 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디데이를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일단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호재 악재라면은 디데이 이전에 떨어지고 또 디데이가 일단 이제 풀려나면은 지나면은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보이는 것이 주식의 특징입니다.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위드 코너라를 비록 11월 중순에 가서 일단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관심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순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 업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수혜 업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치료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다. 흔히 이야기하는 컨택트 관련주죠. 그죠? 컨택트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주는 지금부터라도 일단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볼 때 위드 코로나를 갖다 열었던 상태 속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단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일단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요새도 우리가 봤지만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용업소에 일단 들어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일단 춤을 추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방심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확진자가 많아지면 뭘 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치료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치료. 그렇다면 이 치료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치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국내에서 일단 이제 개발사들이 지금 발벗고 일단시 많은 회사들이 일단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이제 성공하는 기업도 이제 가끔은 있겠지만은 실패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키로나가 일단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던 상태인데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죠? 근데 말이 치료제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완벽한 치료제는 없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는 없어요. 사실은. 감기에서 일단 우리가 뭐 아시죠? 타이레놀을 일단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실질적인 치료제는 없는 겁니다. 원래 바이러스라는 것은 비형 감염과 바이러스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기약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만은 감기도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 들어왔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이 되는 거죠. 낫는 겁니다. 뭐 독감은 일단 뭐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지만은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그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원래 치료제가 없다. 다만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치료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뭐 그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괜찮다. 그런데 이거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는 업체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단 열심히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일단 화이자라든지 로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경구용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자 같은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임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 경쟁사가 먼저 만들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개발사들은 또 일단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단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정상 갖다 원하시는 치료제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한 점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리오프닝 주에서는 우리가 여행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동안에 발이 건질건질 했는데 여행을 못 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을 가자면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입장이고, 그죠? 수요가 늘어나겠죠? 화장품, 지금까지는 일단 우리가 뭐 색조 화장품을 갖다 할 필요도 없어요. 마스크 속에 얼굴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색조 화장품에 신경을 또 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면세점. 당연히 화장품을 사거나 뭘 사더라도 면세점을 갖다 이용하겠죠. 지금 면세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소비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일단 위드 코로나 시대는 소비가 많아지겠죠. 엔터주. 이 엔터주는 여러분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아이돌 그룹의 가수가 공연한다. 오프라인 공연하면은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데 바로 일단 백신을 맞고 참여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엔터주도 일단 수혜를 맞겠죠. 그죠? 충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레저 관련주로 일단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한옥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도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매출과 이익이 급감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좋았다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만연되면서 쭉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위드 코로나를 갖다 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상적인 활동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겠죠?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실적이 좋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실적이 급감한 주식들은 이번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돌발 변수가 일단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이제 나타나가지고 확진자가 급증해버리면 다시 정부가 규제를 갖다 강화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이런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또 재무적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된 그런 기업들도 주목해야 된다. 코로나 상태가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경영 능력을 갖다가 잘 발휘해가지고 상당히 알찬 경영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아껴가지고 재무적 안정성을 갖다 그대로 일단 유지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바로 일단 이번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갖다 맞게 되면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경영을 갖다가 잘 했던 기업들은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또 일단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실적을 갖다가 일단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영자의 능력을 갖다가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치료제의 경우에는 실패 우려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소문 단계에서 일단 매수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팔아주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발표될 순간 D-Day가 왔다. 이런 순간이 딱 되면은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 전에 하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신약 개발 이제 발표를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되면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막상 딱 발표하니까 어때요? 실패로 끝납니다. 이렇게 실패로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신약 개발 능력이라는 것이 신약 개발률이라는 것이 성공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도 안 돼요. 0.0007%나 될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잘 여러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단 관심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10개 종목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이 5개 종목은 사실상 이제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 5개 종목은 바로 뭐냐면은 컨택트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르게 일단 우리가 고려해서 일단 컨텐츠 관련해서 각 부문별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인바이오젠, 신풍제약, 대웅제약, 진원생명과
그다음에 일단 이쪽에는 참 좋은 여행 관련주고, 코스맥스는 화장품 관련주고, 또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고, YG엔터는 바로 일단 엔터테인먼트주고, 엔터테인먼트주는 일단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 빠진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플랫폼 관련주 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규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영향을 또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점을 갖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FNC 같은 경우에는 레저 관련주입니다. 레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일단 이것이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10개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중에서 핵심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크리스탈 지노믹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일단 고통을 줬어요. 그죠? 아마 이런 점부터 갖고 있다가 뭐가 올라갈 듯하다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듯하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마.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왔으니까. 제약바이오주에서 이런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것이 실망감이 이렇게 주가를 갖다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활동성이 그죠? 올랐다가 밀렸다가 올랐다 조정받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전보다는 주가의 활동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니까 그 치료제 관련주라기보다는 후유증과 관련한 종목이에요. 치료제 관련주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 후유증과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보 일단 돼서 임상 1상 갖다가 지금 현재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볼린지 밴드 상으로 보면은 밴드가 이렇게 쫙 벌어져 있으니까 확장이 되면 수축이 되면 확장이 되고 확장되면 수축이 되겠죠, 그죠? 확장이 됐으니까 하한선이 치켜드는 순간이 첫 번째 수축으로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때문에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것이고 조정을 받는 것이 맞아요. 조정에 들어가면 다시 수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린지 밴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축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수축이 되면 또 다시 확장할 겁니다. 그 확장할 때 그때 일단 이 임상, 일상 이 부분에서 일단 치료제와 관련해서 일단 수혜를 받으면서 위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가가 큰 바닥을 이루고서 변화를 갖다 모색하는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한번 좀 관심을 둘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은 직접적으로 일단 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수혜주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이전까지는 제약주가 다 그렇듯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비활동적이었죠. 그죠? 그러나 그 이후로 일단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활동적으로 일단 변화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하게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하인바이오라는 회사에다 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갖다 하고 치료하는 그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 후보 물질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신뢰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번에 반짝했다가 또 조정받다 반짝했다 조정받다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하인바이오도 앞으로 일단 이제 상장도 앞으로 일단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최근 들어서 일단 이 이제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치료를 갖다가 하는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이 성공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한번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번 이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일단 좀 약세를 갖다 거치면은 한번 저가에서 일단 매수를 해놓고 있다가 또 한번 반짝 올라가는 뭐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갖고 나가도 좋고, 주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바이오젠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갖다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인바이오젠도 우리가 한번 관심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풍제약도 우리가 주목합니다. 신풍제약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고,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백서 이 임상 3상 계획을 갖다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첨생법에 의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을 갖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삼상을 전제로 해서 해가지고 삼상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제품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레큐르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피라맥스 일단 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뭐 이런 한간에 뭐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효과가 일단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진위 여부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또 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이제 대상으로서 임상을 해봐야 일단 결과가 일단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피라맥스가 일단 이제 치료제로 일단 개발 중에 있는 거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일단 이 바닥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닥에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일단 매수가 툭 튀어가지고 주가가 한 20% 이상 끌어올리고, 또 갑자기 일단 튀어오르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또 확 튀는 모습,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게 한 20%만 나오도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한 20%씩 이렇게 튄다면은 수익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뭐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이러면서 이익과 손실과 이익, 이것이 왔다 갔다 보면은 실제로 버는 게 없어요, 사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희생만 많이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은 쭉 가져가다 뚝 튀어올라서 20% 올라간다면은 또 한번 챙기면은 한 달에 20% 수익을 내더라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웅제약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웅제약도 이게 코비블록이라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코비블록이 임상 2위까지 일단 지금 와 있습니다. 카모스타트 메실레이트가 하는 이제 제로인데, 이게 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지는가? 지난번에 국세청 조사가 일단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일단은 이제 좀 밀려서 15만 5천 원, 그죠? 이런 선까지 한번 후퇴만 이뤄준다면은 사실상 한번 좀 주목해서 볼만 합니다, 그죠?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진원생명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원생명 우리가 이제 백신에 일단 우리가 이제 보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일단 뭐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1호 백신을 갖다 낼 것 같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기업이 백신을 낼까? 바로 진원생명과학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진원생명과학은 백신도 그렇지만은 이게 또 경구용 치료제 간단하게 먹고서 일단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기약처럼, 그죠? 그 GLS 일단 1027, 이 제노 전락이라는 것인데, 이거 이상 갖다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임상 승인이 통과가 된다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임상 3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약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진원생명과학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추세를 살짝 벗어났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갖다가 이제 벗어난다는 거는 뭐 백신이든 요 치료제든 그러한 어떤 재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이 진원생명과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주목을 해 볼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를 떠나서 이제 컨택트 관련주에 한번 주목을 해 봅시다. 참좋은여행. 왜 참좋은여행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재무 구조를 갖다가 이제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행 관련주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 일단 실적이라든지 실적들은 다 안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시면은 사실은 그래서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일단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은 유보율과 5% 정도의 그런 이제 부채 비율, 무차입 경영이죠. 이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실적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어요. 그죠? 경영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정성도 최고고, 그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실상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렇게 잘 관리가 되면서 안 빠집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고가, 위드 코로나를 맞으면은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밴드 쭉 다음에 또 확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듭니다. 코스맥스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업체 세계 1등 기업입니다. 한국 화장품 하면 알아주죠, 그죠? 특히나 이제 K 문화가 만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코스맥스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일단 굴지의 화장품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도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이크업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고 안정성이 높은 그러한 기업이 바로 일단 코스맥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러한 이제 기업들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3분기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런 것과 대비해 보면은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일단 내용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호텔, 레저 등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갖다가 상대로 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접종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일단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올 겁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도 오게 되면은 그냥 뭐 여행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도 일단 가겠죠, 그죠? 그 카지노 일단 이제 가서 이제 이용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호텔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레저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코로나 시대를 맞기 전에는 좋은 실적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됐죠. 그럼 이제 코로나 시대를 탈피하려고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되면은 다시 실적이 또 신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8월, 9월 이때 일단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4분기에 가면은 뭔가 어쩌면은 좀 빠른 시기긴 하지만은 분기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1분기, 내년 1분기에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쉬고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한 선까지로 일단 향해서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심을 우리가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YG엔터를 또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YG엔터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 그 다음에 악동 뮤지션, 그 다음에 아이콘, 뭐 이런 이제 그 그룹들을 갖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블랙핑크는 뭐 세계적인 그룹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굿즈라든지 광고라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성장하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공연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면은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공연을 갖다가 만약 하게 되면은 그 충성 팬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일단 이제 공연 수익만 해도 막대할 겁니다. 근데 이 YG엔트가 사실상 그동안에 일단 여러 가지 뭐 경연자에 대한 어떤 자질 문제가 일단 불거지면서 또 불안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안 좋았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것과는 다르게 올해 코로나 확진자 델타 바이러스가 만연된 올해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최근 수년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이게 과연 코로나 시대였던가 할 의심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YG엔트는 일단 다른 것도 일단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YG엔트도 일단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일단 힘을 갖다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의 저점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주에 대해서 규제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일단 뭐 규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저점권에 들어와 있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YG엔트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일단 크리스 에펜시 이건 의류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세계적인 메이커인 이제 이태리 하이그로겐 이 독점 판권을 갖다 한국에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골프가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골프웨어라든지 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일단 조정을 쭉 받다가 일단 이제 살짝 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레저가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일단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10개 종목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가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 요점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있지 않습니까? 딱 한 개를 찍는다면은 진원생명이 좀 유리할 것 같다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 이거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백신과 그다음 치료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택트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나. 방금 이야기했던 크리스 FNC 요게 일단 우리가 하나를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스맥스를 갖다가 빼놓을 수 없어요. 요것을 갖다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하나만 더 일단 추가를 제가 하도록 한다면 참 좋은 레저. 자, 이런 이제 종목들을 갖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잘 안 해요, 사실. 거의 뭐 개발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승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 종목을 일단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루한 모습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추세대를 갖다가 위로 벗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 FNC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참존레저라는 것은 참존레저는 실적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일단 재무적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스 FNC는 내용이 상당히 좋고 코스맥스 내용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참존레저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실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흑자로. 경영 능력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네 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요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들을 갖다가 한번 매수해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 중에 일단 조정기를 잘 이용해서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잠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서는 추석 전후에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의 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제가 방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일단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에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검색창에다 한옥석을 입력을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은 월요일은 아침 8시부터 여러분께 월요일 13일이죠, 그죠? 8시부터 공개 방송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한옥석을 입력하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추석 전에 승부에 될 종목을 실시간으로 제가 네 종목을 제가 추천할 겁니다. 추석 전에 일단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승부에 될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테마별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번 8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이 점을 잘 참고 너튜브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338번으로 한옥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